안녕하세요. 빨강 더블체크맨 곽부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화솔루션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좀 포착이 되어서 근본 시간에는 이 한화솔루션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 기준에서 종가뿐만 아니라 시간의 단일가도 포함이 되겠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65만 1697주, 무려 65만 주 이상 순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2만 2048주, 32만 주 이상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세력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수보다는 매도가 3천만 원 이하, 3천에서 5천, 한 번에 1억, 1억 이상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건수가 순 매도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이 포인트에서 이 한화 솔루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화 솔루션이 한 달 새에 80%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약간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실적 변동성과 이 재무 안정성 우려 이런 부분도 좀 간간히 좀 제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화 솔루션의 주가가 상당히 강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뉴딜주 즉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친환경 관련된 어떤 펀드, 지수, 뉴딜 지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명 관제 펀드인데요. 그래서 상당히 수급적인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추후에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강한 순매도가 나왔다는 점이 이 한화 솔루션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단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한화 솔루션이 최근에 시장에서 핫 이슈죠. 이 그린 산업 중심 기업으로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 올해 들어와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좀 코로나19 이후에 해서 좀 강하게 이렇게 좀 상승해주는 모습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영업이익이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하나 솔루션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 한화 솔루션의 가격이 좀 급등하는 이유는 바로 정책적인 수혜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태양광 수소 사업 수혜주로 부각을 했으며 한화그룹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 한화 솔루션뿐만 아니라 한화그룹의 지주사인 한화도 무려 9% 이상 상승해주는 기염을 좀 토했다라고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한화솔루션이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 뉴딜 사업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고요. 한화솔루션은 태양광과 태양광을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 수전해 생산기술 개발, 수소, 저장, 운송용 고압 용기를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태양광 그리고 그린 수소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죠. 특히 한화솔루션이 최근 미국 수소 트럭 업체인 니콜라와 협업 계획을 밝히면서 수소 사업 진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니콜라는 수소 충전소 1,200곳을 설치할 예정인데 한화솔루션이 여기에 사용할 압축 장비 수주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과 그린 수소 생산 이런 부분에 주목받고 있는데 미국의 수소 트럭인 니콜라와 협업을 통해서 추후에 예상되는 게 압축 장비 수주라는 거죠.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목이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정부 정책의 수혜주로 더 힘을 좀 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한국판 그린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그린 뉴딜이 포함된 산업 중기 에너지 부분의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22.9%를 늘렸고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2조 4천억 원, 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 에너지 분야에 1조 3천억 원 등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관련된 풍력주라든가 태양광 관련주들의 주가가 최근에 핫하게 좀 올라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펀드인 한국판 뉴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들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공모, 뉴딜, 인프라 펀드를 내놓고 금융회사가 투자처를 발굴해 투자하는 민간 뉴딜 펀드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게 일명 관제 펀드입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펀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되고 있는 섹터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몇 개 좀 캡처를 해봤는데요. 금융위 뉴딜 펀드, 녹색 통일 펀드와 다른 강점, 관제 펀드 논란에 반박했다. 논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 R&D 투자 27조, 한국판 뉴딜, 감염병 등 집중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있지만은 투자는 계속 한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국판 뉴딜 5년간 170조 투입, 펀드, 포퓰리즘 논란,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그린 스마트 스쿨 등 뉴딜 사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 2억 원 이내의 세금 혜택을 주는 태양광 등에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다. 이 세금 혜택이라는 부분은 이 자산가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로 인해서 어떤 차익금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많지만 그보다 더 관심이 많은 것은 세금 혜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당 펀드에 투자자를 유입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발생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안고 있었던 부분이 부각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화그룹 그린 뉴딜 핵심 부각, 태양광 수소 사업에 주목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솔루션 한 달 새에 80%가 급등을 했는데 이 기사에서 실적 변동성, 재무 안정성도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퀘스천 마크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조금 주목이 되는 내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그룹이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그린 뉴딜 사업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태양광과 수소 등 대체에너지 투자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한화그룹 계열사의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한화솔루션이 최근 한 달간 80% 이상 급등을 했으며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굉장히 좋은 수급을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위에서 제가 조금 더 우리 개인 투자자, 우리 구독자님들을 좀 생각하는 입장에서 혹시나 해서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실적 변동성도 있지만은 이 재무적 안정성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욱더 집중해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우선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화솔루션의 현재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성장성과 약간의 수익성이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그물 그림에서 맨 우측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확대가 안 됐기 때문에, 크게 확대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수급적인 현상과 특히 차트적인 현상에서 굉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퀘스천 마크,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추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정부 정책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린 뉴딜 펀드 또는 ETF 등에 의해서 수급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아직은 뒷받침이 크게 안 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너무 급등하고 있다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 매출액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게요, 2분기 때부터 3분기, 4분기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습은 매출액 3년 이평선이 이렇게 조금 하회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매출액 1년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가 다시 올해 초 정도에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다시 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추후에 다시 올라가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해 준다면 상당히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의 매출액 규모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벌어야 된다, 조금 더 매출액의 크기가 계속해서 분기별로 해서 증가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주지 않는다면은 성장성 측면에서 결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가격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기간 조정을 거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뒷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성장성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대해서 보면은 아직은 완벽한 매출액의 추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성입니다. 자, 수익성은 통상적으로 세 가지를 봅니다.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 회전율인 ROE와 그리고 ROE에서 비용을 제외한 ROA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통상 주식 투자를 할 때는 5% 이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ROA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 회전율이 10% 이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10%에서 비용을 제외한 ROA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점차적으로 빠졌다가 개선이 조금씩 되는 모양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ROE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빠졌고 최근에 좀 올라와주고 있다. 그렇지만은 ROE가 마이너스 2.84라는 게 퀘스천 마크, 이런 느낌이고요. ROA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쭉 빠졌다가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추후에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은 상당히 좋겠죠. 그러면 주가는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래프다라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정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안정성이라 하면은 재무적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재무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어야만이 회사가 건재할 수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 가치의 희석을 제공하지 않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기업이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에서 부채 비율이 높고 현금 유보율이 적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방법을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면은 많은 비용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 많은 비용을 수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은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시장에서 조달하고 그에 대한 그 반대 급부에 대한 보상은 미래의 시간을 두고 진행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잘 안 되면은 그 부담감은 개인 투자자한테 가게 되는 거고, 잘 되면은 개인 투자자가 큰 수익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특히나 더 재무적 안정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을 보시면요,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무려 170%가 넘습니다. 100%, 100%가 넘는 거죠. 170% 넘는 거죠. 근데 부채 비율이 170%라 하더라도 현금 유동 비율이 이거보다 훨씬 높은 1000%, 2000%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유동 비율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94.98%, 쉽게 말씀드려서 부채 비율이 유동 비율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부분이 조금 퀘스천 마크의 느낌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을 보니까 이렇게 부채 비율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동 비율은, 재무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유동 비율은 흐름이 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긴장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유동 비율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해하기 편하도록 제가 숫자적인 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유동 비율이 94.98%인데요. 그래프상으로 보았을 때 2017년 7월 달부터 유동 비율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최근에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부채 비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채 비율은 170.48%입니다. 유동 비율보다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거죠. 전체 관련된 업종이나 전체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부채 비율을 한화솔루션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2018년도 1분기 때부터 부채 비율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좀 감소하는 느낌을 주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유동 비율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과 수익성, 이런 부분은 당장은 약하지만은 추후에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 정부에서 엄청난 자금을 투자를 할 거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는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발표하게 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기적으로는 고생을 하셔야 되고, 성장성이 있는 거니까 길게 보면은 그렇게 우려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실적 변동성에다가 이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차입금이 늘어 재무적 안정성 우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 이외에도 한화그룹은 그린 뉴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지주사 한화는 기계사업 부분에서 스마트 팩토리, 태양광, 2차전지 생산 설비를 제조하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부생수소 발전과 수소 충전소, 태양광 전력 공급을 하고 있다. 하나파워 시스템은 수소 저장, 운송, 충전을 위한 압축기 개발 중이다. 이런 내용들은 대단히 좋은 내용들이죠. 앞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증시 상장 중인 한화종합화학은 최근 미국 수소 트럭 회사 니콜라의 수소 충전소 운영권을 확보했다. 특히 한화종합화학은 한화에너지와 함께 수소 트럭 니콜라 지분 6.13%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의 주력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이 그린 뉴딜의 핵심 수혜주로 부각되며 주가가 급등했고 한화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크게 높아졌고 한화종합화학도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 지주사 한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로 봤을 때는 한화그룹도 한화지주사도 그리고 한화솔루션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유동성, 재무적 안정성이 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니콜라와 관계된 한화종합화학의 상장을 통해서 지분 가치를 확보한다는 거죠. 즉 현금을 확보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구주를 매출을 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화종합화학의 상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장을 통해서 재무적 안정성을 추가로 더 확보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염려하는 그러한 주식 가치에 희석이 되는 유상증자 같은 이벤트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화 입장에서 한화솔루션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건지 한화종합화학을 상장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금을 확보할 건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경영진은 진행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다만 한화그룹은 최근 태양광 부분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차입금이 늘어나 재무적 부담이 커진 상태다. 이 부분이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 우려감을 주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태양광이 주목받는 건 좋은데 대규모 투자로 차입금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서 재무적 부담이 커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좀 부담인 것 같습니다. 한화에너지는 태양광 투자 규모를 크게 확대하며 지난 한 해 7,636억 원의 투자를 진행했다. 현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은 뒤 지분을 넘기는 태양광 프로젝트 매각으로 재무부담 증가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었지만 프로젝트 매각은 지연되고 있다. 태양광 프로젝트 매각을 통해서 재무부담의 증가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 있지만 어떻게 됐다? 프로젝트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말 7,734억 원이었던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2조 4천억 원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대단히 주목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도 그린 뉴딜 등 각국 정부의 환경 정책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가 늘어나는 등 올해 태양광 부문의 실적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유사한 수준 가지고는 안 되죠. 하지만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실적 변동성도 부담이다. 태양광 프로젝트는 실제 집행돼 수익으로 인식되기까지는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화솔루션의 주가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퀘스천 마크.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화솔루션이 태양광 투자를 많이 했고 그로 인한 재무적 부담감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자금이 좀 부족한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태양광 프로젝트를 현지에서 매각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부분이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하나종합화학의 상장을 통해서 지분 가치를 많이 반영시키는 차원에서 현금을 좀 상장시키면 현금이 발생하겠죠. 현금 확보해서 재무적 안정성을 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 대단히 큰 부담이 중단기적으로 올 수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예측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과가 떨어지고 난 뒤에는 주가가 급락한 후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나는 그러한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 부분이 부각되는 경우에서는 빨리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달 사이에 80%가 올랐습니다. 네, 대단히 큰 수익을 안겨준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간다라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큰 수익을 우리 회원님들이 남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급적인 요소를 좀 살펴보시면은 이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건 좋은데요. 이 외국인의 투자의 패턴이 과거에 매도를 했다가 좀 샀다가 최근에 좀 팔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계속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판 거죠. 그러면 지난주에 와서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퀘스천 마크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차트적인 현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입니다. 앞이 훤히 보이는, 앞이 안 보이는 안개 구간이 아닌 앞이 훤히 보이는 햇빛 구간이라는 거죠. 상당히 좋은 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은 상승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장기 추세도 여전히 강하며 상승 트렌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라고 차트 해석은 현상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급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는 후행적이니까요. 수급적인 요소를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지난 5일간 얘기하는 거죠. 0.48%를 매도를 했습니다. 시총 대비해서 0.48% 매도를 했고 20일간은 0.31%를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시총 대비해서 지난 5일간은 0.48%, 중기적 관점 20일간은 0.46%의 시총 대비 지분을 매도를 했습니다. 합산 개념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0.77%를 매도를 했고요. 단기적으로 5일 동안 봤을 때는 0.96%를 매도했습니다. 특히나 더 주목이 되는 것은 기관 투자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65만 주 이상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2만 주 매도했다는 게 대단히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적인 요소를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해하기 편하도록 제가 문자 해석을 해드리면은 외국인은 최근 5일간 강한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 달간으로도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기관은 일주일간 강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4주 동안의 순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 수급 이탈 가속화 여부가 더욱 중요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최근 5일간 강한 순매도, 기관이 최근 일주일간 강한 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수급적인 세력의
수급적인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3천만원, 3천에서 5천, 5천에서 요거는 1억 한 번에 주문 넣는 게 1억입니다. 요거는 1억 이상 금액을 주문 넣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매수 건수와 매도 건수를 보면은 결론적으로 순누적 순매수 개념을 보면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다는 거죠. 특히나 더 1억 이상 큰 금액에서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가라든가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가 많다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좀 뭐랄까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조정을 예상하는 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리포터가 나온 게 있는데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온 리포터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나왔습니다. 목표가가 51,000원 상향한다. 목표가 6만원 상향한다. 두 개가 나왔는데요. 51,000원 이상 되니까 51,000원 정도가 목표가라고 생각한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매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 이 관련된 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6만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성장성을 봤을 때 6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솔루션이 Green is the new black 이란 내용을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Green is the new black. 코로나19 발발 이후 유럽의 그린 뉴딜 정책, 미국 대선 후보 바이든의 4년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2조 달러 투자 공약 및 그린 에너지를 확대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 변화 흐름이 동일함을 시사하며 이는 글로벌 태양광 업체인 한화솔루션에게 긍정적, 또한 동사의 수소사업 진출은 중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비중 매출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가능하고 정당성을 부여한다.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11%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1925억 원으로 최근 높아진 컨센서스의 추가 상회를 전망하고 있다. 이는 예상보다 견조한 기초소재 이익과 태양광 출하량 회복에 기인하고 있으며 기초소재 영업이익은 원료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PVC, TDI 스프레드 개선 효과로 성장 전망이다. 태양광 영업이익은 출하량 증가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이로 인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한다. 전부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3분기 때에 2분기 대비해서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분을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3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증가가 되며 4, 4분기 때는 무려 1757%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증가율입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4, 4분기에는 무려 118%의 순이익이 증가한다라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성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입증이 되는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동안에 성장을 많이 했는데요. 전 분기 대비해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3, 4분기, 4, 4분기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리포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2분기 대비해서 무려 36%나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리포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숫자는 FN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숫자를 근거로 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을 산정한 건데요. 어쨌건 36%가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 바뀔 수 있습니다. 4, 4분기는 3분기 대비해서 11% 마이너스로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 2분기 대비해서 36%의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이익단, 영업이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단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12%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기업이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건 좋지만은 순이익 증가율이 좋은 거죠. 순이익이 나긴 나는데 그 성장폭이 증가율이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34%, 3분기 대비해서 4분기가 34%가 더 순이익이 감소한다는 거죠. 연간 실적 전망치는 3개월 평균이 있고요. 1개월 평균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영업이익의 3개월 평균 비해서 최근 1개월 평균 숫자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순이익도 이렇게 3개월 평균보다는 1년 평균이 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3분기 때, 4분기 때의 전분기 각각 대비해서 증가율이 감소가 된다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겠지만은 현재 지금 하나솔루션이 가치적으로 굉장히 비싼 건 아닙니다. PBR이 1.25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ROE, 자기자본 회중률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ROA, 마이너스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주가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주가가 혹시나 모래성 위에 성을 쌓는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슈를 한번 살펴보니까 신규 리포트가 2건 정도가 나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상향 조정 5만 1,000원, 6만 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20일간의 매수 평균가를 봤을 때 34,860원이에요. 네. 그런데 현재 지금 한화 그리고 기관들 20일간의 평균 매수가는 36,264원입니다. 근데 한화솔루션 가격이 얼마죠? 48,500원, 51,000원이 넘었던 거죠. 그러면 아주 큰 폭의 수익을 남긴 주체가 외국인이고 기관이라는 거죠.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만도 하겠죠. 최근의 이슈를 살펴보면은 지난 8월 28일 날 자회사 하나 큐셀 포르투갈 태양광 발전 사업 수주 소식이 상승했다. 이게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은 아직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 말씀을 드렸는데 한화솔루션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현재로서는 약하다. 그런 상황에서 재무적 안정성이 조금 부담스럽다.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한화솔루션이 이 재무적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태양광 프로젝트를 매각한다든가 한화 종합화학을 상장시켜서 현금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무적 안정성을 기하려고 한다라고 결론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가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성장성을 위해서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유상증자를 안 하고 증권사나 은행 쪽에서 차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태양광 사업을 위해서 그 설비 투자를 위해서 차입금을 많이 발생시켰기 때문에 추가로 자금 조달하는 게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를 갈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우리 구독자님들이 투자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팩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가격 조정 다음에는 이 지분의 희석 가치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수급적인 요소에 의해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레벨업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뉴딜주가 급등을 했고 아직도 배터리라든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보시는 것처럼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 K 뉴딜 지수 ETF가 다음 달에 7일에 나옵니다. 이런 추종 자금이 이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수급이 발생하겠죠. 그럼 주가는 추가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수에 편입될 종목은 제가 볼 때는 한화솔루션이 확신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수급적인 현상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이 성장성과 수익성이 좀 약하다는 부분과 재무적 안정성이 결여가 됐다는 측면에서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우리는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화솔루션이 5일선을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절대 21선을 깨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60일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강하게 올라가는 패턴에서 5일선이 깨지게 되면은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나머지 일부를 갖고 계시다가 21선 하회 시에 비중을 더 많이 축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의 20일 평균 매수가 중기적 관점에서 이탈 시에는 전량단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60일선 위에서 재매수 포인트를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관의 20일 평균 매수가는 매일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36,000원, 37,000원 정도 되는, 6,000원 정도, 6,000원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36,860원입니다. 36,264원입니다. 36,264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적인 전략은 5일선을 하회하게 되면은 비중을 반드시 축소를 해야 된다. 그런데 21선마저도 무너지게 되면은 추가로도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36,200원 정도를 36,200원 거의 21선 부근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에서 만약에 주가가 급락에 나오게 되면 전량단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60일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 후에 재차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준다고 한다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재차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정확한 투자 전략이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은 또 그렇게 또 진행하시면 되고, 자기만의 기준에 의해서 투자 전략을 추가로도 세워 가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강하게 움직인 종목은 5일선 타고 가는 종목은 5일선 하회 시에는 주가는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5일선, 2차적으로 21선 하회 시에는 비중 축소하고 20일간의 기관 평균 매수가 36,240원 밑으로 종가상 하회하게 되면 전량 매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리고 60일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매수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은 바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좋은 내용들이 살아있다면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무료 카톡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좋은 투자 정보도 확보하시고요. 여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화솔루션이 정책적인 기조에 의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수급적인 현상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서 한번 리뷰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좀 더 긴장하시면서 대응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